자, 다음 판례입니다. 자, 도로교통법 148조 2 제1항인데, 자, 술에 취한 자가 측정에 응하지 아니했을 때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즉, 음주 측정 불응죄를 처벌하는 조항이 148조에인데요. 자, 사실관계를 보게 되면 운전자가 경찰 공무원의 1차 측정에는 불응을 했습니다. 근데 곧바로 이어진 2차에는 응했다는 거죠. 자, 응했다고 했을 때 이것을 불응죄로 처벌할 수가 있을까? 두 번째는 응했다 했잖아요. 응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 불응죄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1차에만 불응했다고 해서 불응죄로 갈 수가 없는 것이고 1차에도 불응하고 2차에도 불응하고 계속 불응했을 때 불응죄가 되는 것이지 곧바로 이어진 2차에는 응했다고 했을 때 이것을 1차와 2차를 전체적으로 하나로 봐야 되는 것이지 따로 분리해서 볼 것은 아니므로 따라서 1차와 2차 사이에 측정 거부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불응죄로 볼 수가 없다. 불응죄로 보게 되면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자, 국제운전면허증 얘기 나오죠. 우리가 유튜브를 가만히 보면 저도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그 외국인들 유튜버들 있잖아요. 근데 그 유튜버들이 국내에 가만히 보면 저 친구들이 이 차 운전을 하고 렌트를 해서 차 운전하는 것을 제가 좀 봤거든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저 사람들이 운전할 수 있는가? 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 판례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판례. 뭐 제네바에서 체결된 무슨 협약에 나와 있는데 이 협약 등에 보면 이 국제운전면허증 같은 경우에는요. 국내에 와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 국제운전면허증을 갖고 국내에 입국을 하게 되면 그 입국한 날로부터 1년에는 그 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이 넘어가면 운전면허증 따야 돼요. 운전면허증 따야 되지만 1년이 안 되었을 때, 즉 잠시 국내에 체류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한다면 그때는 굳이 운전면허증을 따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국제운전면허증을 갖고 운전해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국내에 입국한 날로부터 1년이라고 했을 때 이 입국이라고 하는 것은 적법하게 입국심사를 거쳐서 입국했을 때를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불법하게 입국한 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죠. 만약에 이 불법까지 적법, 불법 불문해서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이 법의 해석을 확대 해석, 유치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자, 도로교통법 운전 얘기 나와 있죠.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차를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했는데 이 본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은 고의의 운전행위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고의가 아닌 자,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차량이 운전했을 때는 이 고의 운전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운전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사례가 바로 밑에 꺽쇠 2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쭉 보세요. 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잠들다가 실수로 기어를 건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차량이 움직여서 사고 났다고 했을 때 이것은 고의 운전이 아닌 실수로 운전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수가 없다. 적용하면 유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입니다. 위에 것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도 불응죄가 되지를 않는다. 그리고 불법으로 입국했을 때는 이 국제운전면허증을 운전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유추다는 것입니다. 다음. 자,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보시면 엔진 시동을 걸고입니다. 걸고 발진 조작을 했을 때를 운전이라 하는 것입니다. 걸고죠, 걸고. 자, 걸고를 말하는 것이지 걸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때는 운전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처벌하게 되면 무죄다는 것이죠. 자, 다음. 역시 계속 도로교통법 관련 판례입니다. 여기 불응죄 나오죠, 불응죄. 불응죄가 나오는데 이 불응죄 같은 경우에 있어서 신체 이상 있는 상태에서 신체 이상이 있죠, 신체 이상이 있으면 호흡 불 수가 없는 거예요. 호흡 불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한다면 풀고 싶어도 못 부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런 사유가 발생한다면 설령 호흡 측정기에 따른 음주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불응죄로 볼 수는 없다.
그 사례가 바로 밑에 꺽쇠 3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꺽쇠 3번을 보게 되면 이 친구는 이제 지체장애 3급 장애인이었죠. 그래서 폐활량이 좀 작아요. 정상인들보다는. 그래서 깊게 들이쉬고 내뱉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관의 호흡 측정에 불응한 것은 불응죄를 처벌할 수가 없다는 판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로 2번에 신체 이상 등의 사유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다음. 자, 도로교통법 얘기 나와 있죠? 자동차 운전자는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후진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이 고속도로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횡단해도 안 되고요. 유턴해도 안 돼요. 그렇죠? 우리 유튜브 가보면 한문철 TV 나오죠? 한문철 TV. 한문철 TV 가보면 이 고속도로에서 후진해서 뭐 갓길로 가거나 하는 진짜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이때 고속도로에서 후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고속도로하고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도로는 괜찮아요. 일반 도로에서는 후진해도 되고 유턴해도 되고 그래요. 따라서 일반 도로에서 후진하는 것은 후진했다 하더라도 이 법률 위반죄를 처벌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반 도로 동그라미. 다음. 자, 자동차를 도로에 방치해 놓잖아요. 방치를 하게 되면 이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로 처벌됩니다. 이 방치라는 개념 자체는 뭐다? 특별한 관리 행위 없이 차량을 도로에 계속 주차하는 것을 방치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 자동차를 수리업체에 맡겼잖아요. 수리업체에 맡긴 것은 방치가 아니죠. 이것은 관리 행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을 방치라고 하게 되면 그야말로 유치다. 유추 해석이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친구 봐봐요. 자동차를 수리업체에 맡긴 후 1년이 지나도록 찾아오지 않았어요. 안 왔다 하더라도 어쨌든 업체에 맡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업체가 어쨌든 관리를 해주잖아요. 그 부분이기 때문에 방치라고 볼 수는 없다. 다음. 자동차관리법에서 이 양수한 자의 문제인데요. 이 양수했다는 말의 의미는 소유권을 넘기는 겁니다. 소유권을 넘긴다는 것이 양수가 됩니다. 따라서 소유권을 넘기지 않아요. 그러면 양수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시게 되면 소유권 이전에 합의가 없다 했잖아요. 이 소유권 이전 합의가 없는 것은 양수라고 볼 수가 없다. 또 자동차를 대신 처분할 수 있는 권한, 그렇죠? 처분 권한만 위임받은 것은 이 소유권 이전이 아니잖아요. 소유권 이전해줬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양수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양수라고 보게 되면 유추해석이다. 즉 양수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관리법 위반죄를 처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자동차 관리법 얘기인데 자동차 이력, 그 다음에 판매자 정보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해야 되는데 이것을 허위로 제공했을 때는 바로 이 법률 위반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간에 보시게 되면 이 허위로 제공한 자만을 처벌하는 조항이 바로 관리법이 되는 것인데 이 허위 제공이 아닌 여기 허위 제공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허위 제공만 나와 있어요. 여기 허위 제공만 나와 있잖아요. 단순 누락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즉 차량 이력이라든지 판매자 정보를 허위 제공 또는 단순 누락한 자를 처벌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법조문에는 허위 제공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조문에도 없는 이 단순 누락을 마치 허위 정보, 허위 제공으로 보아서 이 법으로 처벌하게 되게 되면 그야말로 유추 해석이 되는 것이다. 는 것이죠. 자, 됐고. 물론 이제 이 단순 누락을 그냥 단순 누락을 볼 것인지 고의 누락으로 볼 것인지 뭐 우리가 그 사람의 고의를 어떻게 뭐 단정 짓진 못하겠지만 법조문 자체는 어쨌든 누락 자체는 없어요. 허위 제공밖에 없기 때문에 허위 제공만 처벌하는 것이지 누락은 그게 단순 누락이든 고의 누락이든 간에 뭐 고의 누락이 되면 뭐 허위 정보 제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이제 국어적 해석, 문리적 해석을 보게 되면 허위 제공과 누락, 단순 누락은 좀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 처벌할 수가 없는 이 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다. 처벌하고 싶으면 법을 개정해서 추가시키면 되겠죠. 자, 다음 판례입니다. 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죄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
운행할 때 그렇습니다. 운행할 때. 우리 운행할 때 번호판 가리면 안 되죠? 그쵸? 번호판 가리면 안 됩니다. CCTV, 뭐, 단속 카메라, 뭐, 경찰관의 뭐, 이런 시야를 가리는 행위를 하서는 안 되는데, 운행할 때만 그렇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적인 장소에서 가리는 것은, 운행할 때 가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그 사적인 장소가 어딜까? 호텔 주차장입니다. 호텔 주차장, 우리 골목길 가다 보면 호텔이나 모텔 보면 그 차량 번호판을 그 호텔 직원이 와서 가린 적 좀 많이 보잖아요. 그쵸? 근데 이것은 운행하던 중에 가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례입니다. 다음. 조세범 처벌법에 보면 원천징수 쭉 이게 나와 있는데요. 원천징수라는 말과 특별징수라는 말의 의미는 완전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지방세법 일괄적 준용 규정만으로 원천징수 의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인 이 조세범 처벌법 11조를 이 조항은 원천징수 의무자에 관련된 처벌 조항인 것이지 특별징수 의무자에 관련된 처벌 조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별징수 의무자에 관련된 부분을 원천징수 의무자로 보아서 이 법을 적용하게 되면 그야말로 유추다는 것이죠. 왜? 이 개념 자체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음 판례 보죠. 자, 예비군 설치법 나와 있죠. 우리가 현역 군대를 제대하면 예비군으로 편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비군으로 편성이 되면 1년차부터 해서 8년차까지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동사무소나 민방위 저쪽에서 그 훈련 통지서, 수집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그때 그 소집 통지서의 수령 의무자는 누구가 되겠습니까? 본인이죠, 본인. 예비군 아저씨 본인을 말합니다. 이 본인은 통지서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예비군 아저씨가 집에 없어. 그날은. 또는 회사에도 다른데 일하러 밖으로 외근 나갔든지 하게 되면 본인이 부재 중이잖아요. 부재 중일 때에는 그와 동일 세대 내의 세대주나 그렇죠? 가족 중 성년자 또는 그가 회사에 다닌다고 한다면 그 고용주에게 소집 통지서를 전달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그 고용주는 수령 의무가 없어요. 수령 의무는 본인에게 있는 것이지 이 가족이라든지 이 고용주는 수령 의무가 아니라 전달 의무만 있는 거예요. 전달 의무. 즉 이 전달 의무라고 하는 것도 본인이 부재 중일 때 그런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이 가족이라든지 세대주, 고용주에게 전달 의무만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에게 수령 의무까지 부과하게 되면 그야말로 유추해석, 확장 해석이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세대주, 가족, 성년자, 고용주는 수령 의무는 없다. 수령할 의무는 본인에게 있는 것이지 이 사람들은 전달의 의무, 그것도 부재 중일 때에 그런 것이지 수령 의무까지 부과하게 되면 유추해석이 된다는 판례입니다. 경찰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다음 국가공무원법 보게 되면요.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위반하게 되면 형사처벌하게 됩니다. 그러면 집단행위를 금지한다 했을 때 이 공무원은 누구를 말합니까? 경력직 공무원을 말합니다. 경력직 공무원. 누구야 이게? 그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다 시험 봐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일반직 공무원 등을 포함해서 그 실적과 자격에 의해서 임명되고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즉 사고만 안 치면 평생 동안 평생이 아니고 근무할 수 있는 나이가 있잖아요. 60세면 60세, 65세면 65세. 그때까지 평생 공무원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사람, 그것이 경력직 공무원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에 위반하면 처벌합니다. 이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여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수경력직은 누구를 말합니까? 선거에 당선되어서 들어오는 사람들 있죠? 그쵸? 선거에 당선되어서 청와대에 들어오는 사람들,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잠시 그 기간 동안 근무하는
그 사람들은 이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의 집단위 금지 조항에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까지 포함시키면 유추해석이다는 판례입니다. 다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 줄여서 이제 가축분뇨법이라 하는데요. 이 가축분뇨법에 따르면 자 여기 보면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이죠. 그렇죠? 즉 거짓이라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했거나 아니면 11조 사망을 규정을 위반해서 신고를 하지 아니했거나 그러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제 가축 있잖아요. 소나 돼지, 그쵸? 소나 돼지, 축사, 돈사, 그쵸? 이 산골짜기, 시골 가면 이런 산골짜기에 보면 산골짜기에서 축사나 돈사를 이렇게 짓잖아요.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수십 마리, 수백 마리다 보니까 이 가축이 분뇨. 이게 뭐야? 똥오줌이잖아요. 똥오줌을 엄청나게 싸잖아요. 그쵸? 하루만 해도 한두 마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이제 그 계곡을 따라 하천을 따라 이게 이제 오염시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이 축사나 돈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 시설을 설치를 해야 돼요. 설치를 해야지 축사 돈사를 운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조항이 만들어진 지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뭐 70년대, 80년대 옛날에 몇십 년 전에 만든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꽤 됩니다. 그래서 이 법률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설치하고자 하는 자, 즉 앞으로 축사나 돈사를 짓고 거기서 가축을 기르고자 하는 자가 이 수범자가 되는 것이지 과거에 이미 그 옛날에 여기 나와 있네요. 이미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는 이 법이 있기도 전에 이미 과거에 설치한 자는 그 설치 당시에 신고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나중에 법에 따라서 이 과거에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는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 설령 이 규정에 따라 개정법에 따라서 신고 대상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될 수가 없는 것이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색깔 칠해진 사람은 이 법 위반, 신고를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다는 판례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판례입니다. 신고 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과실로 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경우에 한해서 처벌되는 조항인데 따라서 설치할 당시에는 신고 대상 시설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설령 개정법에 따라서 신고 대상이 되었다 할지라도 신고 대상이 되어서 이렇게 공공시설에 유입시켰다 할지라도 당시에는 신고 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법률 위반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음 자, 가지정과 국가지정 문화재 나와 있네요. 자, 국가지정 문화재에는 가지정이 포함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짜가 임시가짜잖아, 그쵸? 임시로 지정해 놓은 문화자, 이 소유자는 국가지정은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잖아요. 가지정은 지정하진 않았지만 임시적으로 지정해 놓은 것이고, 그래서 임시와 가지정과 지정은 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이 가지정까지 포함시켜서는 유추해석이 된다는 판례입니다. 다음 부정수표 단속법이 규정하는 발행이라고 하는 것은 없던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따라서 정정은 발행이 아니죠. 정정은 기존에 있던 것을 수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발행과 정정의 의미는 다른 개념이므로 발행 속에 정정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정행위는 수표 금액의 정정행위는 발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걸 발행으로 보게 되면 유추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합니다.